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안녕. 월드컵. 미국 증시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 오전장만 해도 왜 이렇게 절뚝거리나 싶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1%가량 또렷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좀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었지만 이 변동성 속에서도 우리 시장 좀 잘 버텨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시장에서는 애플의 실적 발표와 함께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곡물주들 그리고 재건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 저희가 대진표를 짜왔으니까요. 투표를 꼭 저희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윤경 전문가님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꼽은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BH와 셀트리온인데요.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밑바탕은 바로 실적이라는 키워드죠. 우선 BH를 보면요.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애플이 3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주가 흐름을 윗방향으로 돌려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셀트리온. 이번에 셀트리온 삼형제의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호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최근 달력 붙은 주가 강세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BH 대 셀트리온의 대결 잠시 뒤에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네온가스 관련주와 자, 이번에는 2라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워닝 머트리얼즈와 DB 하이텍의 대결, 바로 반도체 관련주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반도체 소재주인 워닝 머트리얼즈, 네온가스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우선 첫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DB 하이텍, 비메모리 반도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종목이 되겠습니다. 워닝 머트리얼즈와 DB 하이텍의 대결 2라운드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러우 전쟁이 다시 불붙게 되면서 재건주가 움직이곤 했는데요. 오늘장만 해도요. 러시아의 곡물 수출 협정 중단 소식에 곡물주, 재건주 등 이 전쟁 관련주들이 강세를 유난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 농기계 주죠. TYM이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건설 중장비를 만드는 이 진성 TEC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TYM과 진성 TEC가 펼치는 대결 잠시 후 3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어서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역시나 오늘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또 2차 전지에서도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잠시 쉬나 싶다가도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그 폐배터리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 바로 세비캠이 올라와 있고요. 신규 상장주 중에 아주 대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로 잘 알려져 있는 원익PN인데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성일하이텍과 손잡고서 폐배터리 관련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비캠과 원익PN이 이 두 종목이 펼치는 대결 바로 4라운드까지도 기대를 해주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 대진표를 공개해드렸고요. 1라운드부터 가보겠습니다. BH 대 셀트리온의 대결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또 결이 다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을 일단 기다려보겠고요. 1라운드부터 바로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이 BH가 있죠.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먼저 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플 관련주들 최근 움직임은 상당히 좋지가 못했죠. 애플에서 신형 아이폰과 함께 발매를 했는데 이 중국 쪽에서 상당히 부진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산 계획을 철회한다는 소식, 그 때문에 이 애플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LG 이노텍부터 해서 이 다가 종목군들이 상당히 힘을 쓰지 못하는 국면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애플이 내놓게 된 3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왔죠. 이에 따라서 애플 관련주들, LG노텍, BH, 자화전자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장의 흐름인데요. 자, 그럼 먼저 김현글 전문가님, 네. 이제부터 이 애플 관련주들 반등 흐름을 쭉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BH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실적은 좀 굉장히 좀 양호하다. 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시장의 좀 주목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않느냐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지금 이제 애플 관련주들은 굉장히 조금 시장에 좀 주목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온 모습입니다. 이제 매출이 뭐 한 13억 달러 정도 시장 컨센보다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애플 관련주들은 이 아이폰 관련해서 또 많이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때문에 이 아이폰 관련된 모멘텀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활이 돼줘야지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이폰 매출 자체는 사실 이제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 말뜻은 뭐냐면 이 종목들의 어느 정도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수급이 좀 쏠릴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조금은 부재한 상태에서 이제 애플의 실적이 좀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완전한 시장의 주목도보다는 이제 애플 실적 잘 나왔으니까 반응이 나온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아이폰 관련된 매출이 어느 정도는 살아나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아이폰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시장의 이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이 글로벌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이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침체 그렇죠.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소비자들의 심리는 계속적으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게 스마트폰 쪽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아이폰 매출은 지금 현재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침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그런 이제 매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팬층이 두터우니까요. 그럼요. 네. 이제 뭐 앵커님께서도 이제 네. 뭐 아이폰 스노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워낙에 이제 팬층이 좀 두텁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견조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애플 관련주들도 충분히 조금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때문에 BH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보다는 저는 예.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서 BH의 실적 자체도 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애플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수익은 잘 챙겨줄 수 있다. 다만 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당장에 좀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때문에 저는 BH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 관련주들, 이 애플의 실적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반등 국면을 좀 마련하나 싶은데 오늘의 이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여기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까? 이건 아직까지 물음표라는 점도 같이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윤겸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뭐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동감하고 있는데 저번 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와,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메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5%. 상당히 빠지는. 근데 반면에 또 오늘 애플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지금 3분기 호실적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뭐 며칠 뒤에 이제 FOMC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 이제 그 금리 인상이 결정되는데 금리가 이제 뭐 75pp 이런 갑니다. 거의 대세 그런데 11월 8일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맞습니다. 또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연준 그 발표 금리 발표도 있다 보니까 또 민주당의 그 입장, 정부의 입장도 반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 기업들의 빅테크의 실적도 혼조 부딪히는 양면성이 있고 또 이제 이 금리 발표 이 부분도 아마 그 시장을 고려하고 정부의 또 입장도 고려하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네. 이제 그 하원을 장악해서 선거에서 이겨주는 게 우리나라 증시한테 사실 플러스가 돼요. 공화당은 좀 반대 입장이다 보니까 참 이런 시장이 혼조되고 이제 양면성을 보이다 보니까 예. 애플의 이제 실적들 이런 부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특히 LG 이노텍이라든지 네. 또 방금 말씀드린 BH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아서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이제 소비 심리가 많이 억압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길 바라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감을 좀 불어넣어 보고요. 예. 이런 부분이 또 이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주가 변동 상황에 있어서 주의 깊게 항상 양면성이 증시는
충돌되는 양면이 있다는 부분을 갖다가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께서도 지금 사실 비단 애플 관련된 종목에 국한돼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상황에 변동성이 줄 만한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냥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시장의 양면성을 같이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또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애플 관련주들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엿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라운드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바로 지금 나왔던 애플 관련주 BH대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의 핵심 축이죠. 셀트리온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자, BH 대 셀트리온.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둘 중에 고르신다면 어느 쪽으로 가실까요? 저는 셀트리온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앞서 언급해 주셨던 BH 지금 당장은 조금 애매하다.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까지는. 자, 셀트리온을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윤겸 전문가님은요? 네, 저번 주에는 이제 김영일 전문가님하고 이제 스타트부터 비슷했는데 똑같았죠, 계속. 예, 오늘은 조금 달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셀트리온하고 저도 BH를 좀 선택하기 전에 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 셀트리온 쪽도 마음이 좀 있었으나 최근 흐름도 좋고요. 예. 어떤 이제 그 애플의 수혜주 관련주면서 FP12 기판회로 네. 이 부분이 이제 물량 확대가 되고 지금 BH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호전되고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택은 BH로? 그래서 저는 오늘 BH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오늘은 두 분의 선택이 일단 1라운드에서 조금 엇갈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거의 만장일치 행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다른 선택을 내려주셨는데 이유 좀 들어볼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셀트리온이 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셀트리온 좀 집중해서 들어보죠. 저는 이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저번 주에 전 BH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LG 이노텍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애플 관련주들 실적이 전체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왜 아직까지는 들어갈 만한 구간이 아니냐라고 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애플 관련돼서 반등이 나온다 뿐이지 시장의 관심도는 아직까지는 크게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점.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장사가 잘 되고 있죠. 이제 뭐 자사의약품인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시밀러 매출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이 기존의 캐시카우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간에서 파이프라인도 계속적으로 좀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셀트리온은 이 성장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앞으로의 구간에 있어서 지금 이 BH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윗구간에 굉장히 좀 매물이 많은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이제 매물에 부딪힐 만한 구간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수익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출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도를 받는 기업들 중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꽤나 좀 괜찮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바이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잘 들어가 주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와주는 바이오 종목들은 시장에서 꽤나 또 주목을 잘 받았단 말이죠. 게다가 또 중요한 이벤트들도 곧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이제 뭐 JP 모건이라든지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제 이벤트들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투심이 들어갈 만한 섹터들을 계속해서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조금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BH보다 조금 더 이제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의 판단, 셀트리온을 골라주신 이유를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엔 윤겸 전문가께서 BH로 고심 끝에 가신 이유는요? 네네. 셀트리온 최근에 와서 이제 두 기업이 다 지금 실적이 3분기가 상당히 호실적입니다. 네. 명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떠한 실적으로서 보여주는 게 증시에 이제 도움이 되고 어떤 주가에 상당히 좀 반영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FP12 기판회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실적 증가를 했다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특징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OLED라든지 LCD 모듈 이런 전장 부분에 있어서 뭐 앞으로 수요가 더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셀트리온도 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뭐 바이오 이런 그 섹터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부침을 겪고 기대감과 어떠한 이제 그
그 작은 부분이 많이 예. 유입돼서 뭐 2년 전만 해도 뭐 바이오에 받자만 손대도 뭐 상당한 그렇죠. 주가의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네. 이게 바이오 기업들의 문제가 이제 그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대만 높을 뿐이지 어떠한 실질적인 임상 실험을 통해 갖고 인류에 이제 이바지할 수 있는 신약 개발 그런 분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바이오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거의 바닥 수준에 온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닥을 딛고 이제 뭔가 지금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이려는 꿈틀대려는 모습하고 또 정부 정책주에 바이오주가 들어있어요. 향후는 좀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도 어떠한 실적도 좋고 기대감도 있고 뭐 어떠한 이제 독일에서 하는 이제 그런 그 신약 관련 그런 이제 심포지엄들 관련해서 어떠한 이제 내놓는 신약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는 되고 있는데 예. 어떠한 이제 확실한 명확한 결과물이 시장에 도출되는, 표출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차트상 봐도 셀트리온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선반영돼서 올라온 부분도 그렇죠.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최근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BHC가 좀 더 매물대가 좀 위에 있긴 하나 어떠한 이제 추가 성장성과 이런 이제 부품들 관련 그 장비의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BHC가 좀 더 11월, 12월 내년 상반기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BH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이 조금 엇갈렸는데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역시 쭉쭉 뻗어가는 셀트리온으로 많이 갔군요. 70% 득표를 했고요. 이렇게 셀트리온을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BH 관해서는 윤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BH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 차트를 한번 잠깐 네. 제가 자, BH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BH 현재 주가가 23,950원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25,000원에 네. 25,000원에 1차 목표가로 설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1차적으로 일단 25,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입니다. 2라운드 대결로 가보시죠. 원인 머트리얼즈와 DB 하이텍의 대결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가볼 텐데 원인 머트리얼즈의 반도체 소재, 특히 네온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헬륨 부족 사태, 이 비상 상황이 걸렸다고 하니까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DB 하이텍,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랄까요? 주가에 좀 녹아들고 있는 모습이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 원인 머트리얼즈와 DB 하이텍을 맞붙이게 되면 과연 승자가 누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DB 하이텍 정말 한때는 7만 원, 8만 원 가기도 했던 종목인데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일단 원익 머트리얼즈랑 DB 하이텍 중에 어떤 종목으로 가실까요?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대내적인 악재에 의해서 어떤 이런 좋은 종목, 네. 이런 종목들도 대내적 악재,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은 참 어떠한 이제 백약의 무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 흐름에 따라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DB 하이텍이 좀 더 예. 갈수 향후에도 있겠다.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DB 하이텍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B 하이텍 뭐 어마어마했던 종목이죠. 자, DB 하이텍을 윤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이 두 종목을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 내에서 어떻게 조금 더 안정적일까라고 했을 때 네. DB 하이텍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여서 DB 하이텍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DB 하이텍을 골라주셨는데 맥락이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근본이 탄탄하다 이거죠. DB 하이텍 골라주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뭐 DB 그룹의 이제 계열의 시스템 반도체 이제 그룹이고요. 또 이제 주요사로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음성 인식 칩 같은 것도 양산하기 좀 시작하기 때문에 고전압 전력 반도체를 갖다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하는 부분. 예. 그동안 이제 DB 하이텍이 이제 어떠한 이제 그 대내적 악재에서 지금 많은 부침이 있으면서 지금 하락세를 네. 같이 이제 견뎌내는 부침이 많이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습니다.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떠한 저점 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고 확인하고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올라가는. 딛고 우상해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네. 보조 지표 뭐 MACD, RSI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전환 추세에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DB 하이텍은 이제 기술력, 시장성, 앞으로 향후에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익 머티리얼즈보다는 이제 DB 하이텍을 갖다 좀 더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해서 DB하이텍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네. 이 워닝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빠지는 종목인 건 아닌 거죠? 아이, 그럼요. 최근에 와서 이제 원자재 그런 수요, 각국들의 원자재 확보 쟁탈전에 있어갖고 이제 이 반도체 이제 특수가스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2차 전지 관련 들어가는 이제 중요 부품들 각국들이 이제 쟁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완도체 이제 주 원료인 이제 특수가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 반영이라든지 네. 이런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제 중요도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닝 머티리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시장이 이제 재편되고 살아난다면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어떻게 보면 막상막한데 상대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제 DB하이텍 쪽으로 좀 더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소한 차이의 승부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DB 하이텍 골라주셨는데 둘 다 좋은 종목이죠? 네. 둘 다 좋은 종목이고 네. 이제 뭐 말씀 주셨듯이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반도체는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특수가스도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8인치 웨이퍼 관련해서 뭐 앞으로 이제 이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들이 파운드리 쪽에 계속적으로 또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DB하이텍은 반드시 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만 이제 DB하이텍은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시나 반도체 업황이죠. 반도체 그렇죠. 업황이 이제 내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두울 것으로 조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시나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좋은 기업인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반도체 업황이 역시나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네, 업황이 또 따라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제 네. 업황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좀 굉장히 많이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앞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 전망들이 조금 이제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비메모리 관련해서 디램, 랜드 가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비메모리 쪽에 이제 비중이 많이 쏠려 왔었죠.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역시나 좀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키워져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쪽 말고 파운드리 쪽은 오히려 또 실적이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TSMC에 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밀렸잖아요. 네. 순위가 이제 밀렸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늘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은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도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DB하이텍을 꼽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앞으로 이제 이 내년까지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를 늘려 나간다라고 했을 때 DB하이텍도 이러한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맞춰놓기 위해서 증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매출 캐파를 좀 굉장히 좀 늘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역시나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DB하이텍이 3분기 최대 실적을 또 내기는 했지만 내년까지 이러한 이 성장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믿을 우려감은 수군요. 네.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은 저는 분명히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뭐 워낙 네. 대표적인 큰 종목이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건데 아하.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년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굉장히 조금 이 매력도가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때문에 허리 아래에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때문에 허리 아래에서 조금씩 모아놔가지고 이제 이 모자 정도 이제 그 정도 왔을 때 좀 팔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DB하이텍은 여전히 조금 주어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네. 워닝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이 좋은 이슈들에 의해서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봤을 때 매력도는 DB하이텍이 훨씬 더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에 DB하이텍을 골랐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또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두 분 다 DB하이텍을 골라주셨는데, 이 종목이 사각으로 올라가겠지만, 일단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개해 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DB하이텍으로 갔습니다. 60% 넘게 DB하이텍에 득표를 했고요. 이렇게 만장일치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원익 머티리얼즈 관해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세워볼까요? 네, 원익 머티리얼즈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굉장히 이 상승이 좀 잘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매물 구간이 좀 도달을 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매물 구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뭐 이전 매물 구간이 이제 그대로 되겠죠.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가격대는 32,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 현재 29,600원 구간인데 32,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전략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3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야기가 좀처럼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이 곡물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사실 곡물과 연장선에 있는 농기계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왔었죠. 그 대표적인 종목 농슬라로 불리는 TYM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이 캐터필러와 손을 잡고 있는 진성TC가 이렇게 또 올라와 있는데요. TYM과 진성TC의 대결, 과연 승자가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김현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가야 좋을까요? 저는 저걸로 하겠습니다. TYM. 농슬라. 농슬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농슬라 TYM으로 하겠습니다. TYM 그거. 네. 자, 이렇게 네. 김열 전문가의 선택은 TYM이었고요. 이명 전문가님께서는요? 네네네. 이게 이제 방송 진행하다 보면 이제 이 종목이라든지 특수 용어가 가끔 깜빡 하얀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도 깜빡깜빡 하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하고 같이 이번 종목은 TYM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두 분 다 이렇게 TYM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 일단은 그 농슬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게 농슬라로 불리는 이유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겠어요. 그렇죠. 이제 뭐 농기계 쪽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테슬라만큼 이제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름을 왜 TIM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글로 짓지. 네, 어찌됐든 이제 그야말로 농슬라라고 불릴 만큼 이제 대동과 같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제 전쟁 초기에 이제 곡물 관련된 이슈가 이제 좀 차오르면서 처음에는 이제 곡물과 직접적인 이제 뭐 비료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좀 탄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농슬라 관련된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 이제 대동과 TIM의 상승세가 정말 이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죠. 저 방송하면서 농업 관련된 종목을 이렇게 많이 언급한 적이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제 잘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이 사업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북미향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율에 대해서 또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전에도 굉장히 조금 이 실적이 잘 나오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북미향 매출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 가정에서 좀 농사를 짓는 이제 소규모 이제 소작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굉장히 조금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상대로 또 이 어느 정도 타겟형 매출을 좀 많이 늘려 나가면서 굉장히 판매 전략을 잘 짜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른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슬라라는 이제 닉네임이 붙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TIM의 매력도는 다시 한번 이제 또 조정이 많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진성TC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 미국 내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조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IRA를 이제 포함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시설들이 늘려 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진성TC도 이제 이 미국 캐터필러와 함께 이제 협력 구간이기 때문에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실적 성장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뛰어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때문에 주가 탄력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조금 좋은 주가 탄력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TIM을 또 고른 이유는 역시나 저는 항상 수급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진성TC는 이 어느 정도 많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매물 구간에 좀 부딪힐 만한 구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TIM은 조금 더 이 수급이 이제서야 좀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저는 확인이 됐어요.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TIM에 조금 더 매력도를 많이 느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윤겸 전문가께서도 같은 의견 TYM 골라주셨는데 사실 진성TC도 이 캐터필러와 손을 잡았다는 거 사실 러우 전쟁에서 최대 수혜가 캐터필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 캐터필러와 정말 최대 협력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여기도 긍정적인 평가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고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러우 전쟁에 지금 뭐 치열하게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 네. 뭐 관련 뉴스 나왔지만은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곡물 수출 부분을 네. 파기하면서 그렇죠. 곡물의 그 유통 경로를 갖다가 이제 차단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전쟁이 종료화돼야지 평화협정이라든지 뭔가 단초가 돼야지 어떤 증시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기미가 보질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푸틴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인물인데다가 여기서 쉽게 물러난다면 정치 생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전쟁 장기화가 이제 상당히 그 이슈고 키포인트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특히 이제 이거 지금 뭐 TYM 같은 경우 이제 우크라이나에 5억 원 상당의 농기구 및 현금을 기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곡물 관련주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움직이고 오늘도 있거든요. 오늘장 난리죠. 예,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원자재라든지 곡물가가 올라가면 증시엔 도움은 사실 안 됩니다. 네. 안정화돼야지 증시가 전반적으로 재편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갖다 이제 키포인트로 좀 보셔야 되고 관련 기업인 TYM도 봐야 되고요. 어떠한 이제 전쟁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건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제 어떠한 이런 평화협정이라든지 어떠한 전환이 됐을 때는 이런 농기계를 공급하는 또 특히 우크라이나가 농업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이제 전환점이 됐을 때는 TYM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빠르게 부분이 나갈 수 좀 있다. 특징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진성 TEC 같은 경우 이제 건설 중장비의 무한궤도, 무한궤도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계속 돌아가는 이게 그 기구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하중을 이제 받쳐주는 부분에 세계 또 1위고 이런 부분이 기술력이 상당히 특징이다.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미국 기업하고 또 제휴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TYM 쪽에 조금 더 앞으로의 이제 기대감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상호 협력되는 부분, 네. 매출 증대 부분 이런 부분하고 이제 전쟁 부분이 조금 이제 전환점이 됐을 때는 우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TYM으로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TYM을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 사실 지금 발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또 진성 TEC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떤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역시 TYM으로 갔군요. 그렇지만 그러네요. 승부는 뭐 만만치는 않았고요. TYM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자, TYM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네, 진성 TEC 현재 좀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가격 전략을 윤겸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시죠. 진성 TEC는 제가 봤을 때는 13,000원대가 좀 매물대가 형성돼 있어서 일단 여기를 이제 통과해가 지금 현재 시점을 갖다 통과해서 힘을 탄력을 받는다면은 13,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좀 희망적으로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성 TEC 13,000원으로 윤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세비캠과 원익 PN이 요즘에 뭐 뜨거운 종목이죠. 모두들 아실 텐데 폐배터리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바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규 상장주로서 대표적인 폐배터리주로 떠오르고 있는 세비캠이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폐배터리로 부각받고 있는 원익 PN입니다. 자, 두 종목의 승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김현일 전문가님, 사실 원익 PN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또 나왔을 때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제가 계속 밀고 갔죠. 그렇죠. 네. 네. 기억이 어떤 종목을 나는데. 고르실까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두 종목이. 그만큼 맞아요. 이제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두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오늘 이제 민주 후보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원익 PN이었다가 네. 방송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가요? 세비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 정도로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네. 자, 세비캠을 김현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님 선택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저번 주에도 이제 원익 PN이가 그렇죠. 대장주로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네. 또 오늘 봤는데 또 원익 PN이하고 세비캠이 또 붙었어요. 네. 이제 모두 다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이고 해서 그래도 밀었던 아하. 원익 PN을 갖다가 한번 끝까지 한번 밀어봐야 예. 되지 않을까 해서 원익 PN으로 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은 또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김현일 전문가님, 고민이 됐던 이유와 세비캠으로 의견이 갑자기 바뀌신 이유. 일단 저번 주에 원익 PN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 시장에서 그렇죠. 정말 좋다. 이제 밀고 가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은 2차 전지 쪽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원익 PN이는 지금 현재 뭐
충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폐배터리 사업,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많다고 또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모멘텀이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어떤 전기차 모멘텀이 들어가든 원익PN은 또 수혜를 볼 확률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NS와 합병을 통해서 글로벌 또 전기 2차 전지 장비로 또 장비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도가 많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익PN은 시장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봤을 때 원익PN은 사실 폐배터리 쪽에서는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죠. 원래 기존에 대장으로 움직이던 종목들이 이제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인데 그렇죠. 네. 최근에 이틀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이 폐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 수급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그동안에 조정이 좀 많이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언제 다시 한번 이 긍정적인 자금이 투입되느냐 그러면서 자리를 잡고 끌어올릴 만한 힘을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했는데 이제 그러한 구간이 슬슬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틀 전에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ETF가 출시가 됐죠. 그 말은 이제 폐배터리 쪽에 굉장히 큰 자금, 기관의 자금이 몰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매력도는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이 두 종목이 지금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뭐 MOU라든지 혹은 이제 뭐 증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폐배터리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확보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IRA를 통해서 중국 견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국에 알고 계시겠지만 이 광물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광물 비중을 또 대체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쪽이 또 어느 정도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관련된 폐배터리 기업들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중에 세비캠은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세비캠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와 반대로 원익PN을 골라주신 윤겸 전문가의 의견도 간단히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세비캠 같은 경우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하고 이제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이제 확대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차트상 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모멘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원익PN으로 조금 더 비중을 뒀던 거는 앞으로 2차 전지 사업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이런 충전기 분야는 뭐 점진적으로 계속 시간을 가지면서 우상해 갈 수 있는 섹터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원익PN이가 이제 자기가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NS하고 이제 합병 부분 한번 이제 합병을 진행하려다가 좀 좌초됐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NS가 원익PN을 갖다 흡수하는 이런 부분하고 이제 해갖고 다시 재편해서 이제 가려는 그런 부분 한마디로 이제 시너지를 더 부과할 수 있는 서로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2차 전지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기업의 이제 몸집도 좀 늘리고 시장도 확대하고 점유율도 키워가려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성일 하이텍하고 또 제휴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가 이제 부과되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갖다가 성장과 폭발력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어떠한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원익PN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달랐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의견,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점을 가려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승자는 세비캠으로 갔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많군요. 자, 세비캠 68% 득표했고요. 세비캠을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익PN 관련해서는 윤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원익PN은 제가 25,000원 정도가 1차 좀 매물대가 좀 모여 있기 때문에 25,000원까지 좀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PN이 일단 1차적으로는 25,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제약 바이오주 대 반도체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DB하이텍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의 거목이죠. 셀트리온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DB하이텍 사실 그동안 주가 많이 내려왔다가 바닥 딛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대 DB하이텍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현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DB하이텍으로 고르는 게 안정적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많이 좀 내려와 있는 DB하이텍을 김현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또 이제 4강전에서 또
김효일 전문가님과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저도 네. DB-하이텍이 또 주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셀트리온과 맞붙여 봤을 때 현재는 DB-하이텍이 낫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김영근 전문가님, 그 이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셀트리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된 구간이 있습니다. 꽤 올라왔고, 네, 최근에.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어느 정도 눌렸을 때 한해서 매수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눌렸을 때 어느 정도 매력도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DB-하이텍은 3분기에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주가 반응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바닥 구간에 위치를 해 있고 이제 추세를 잡아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챙겨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DB-하이텍이 훨씬 더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DB-하이텍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DB-하이텍 골라주셨는데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같은 선택해 주셨거든요. 네,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사실 밝지만은 않아요. 네. 이제 D-메모리 가격도 이제 떨어지고 있고 뭐 이제 공급 부분 또한 이제 재고 부분도 많이 이제 걱정되고 있는데 DB-하이텍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저점 구간 이제 바닥을 딛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시다면 이런 네. 기대되고 이제 기술력 이렇게 신기술을 이제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런 전망 좋은 이런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장바구니에 분할로 좀 매수하시면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셔도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확실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네네. 상당히 기업의 이제 어떤 가치라든지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돼 있다. 많이 내려와 있다. 전환할 수 있는 추세 전환에 와 있다고 전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DB-하이텍을 선택했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DB-하이텍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미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셀트리온보다는 DB-하이텍을 보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분의 의견이었네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였을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어땠을까요? 과연? DB-하이텍으로 많이 쏠렸네요. 72%를 가져갔고요. DB-하이텍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승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셀트리온 관해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까지 세워볼까요? 네, 셀트리온은 지금 최근에 또 상승이 많이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가는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이전 매물대 20만 원 구간으로 보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좀 진입하실 것을 말씀 주시면서 20만 원 이전 매물대죠. 그 가격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의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러우 전쟁과 함께 많이 올라온 농기계의 대표 종목이죠. TYM이 먼저 올라와 있고요. 이와 맞붙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정말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폐배터리 대표 종목 바로 세빛캠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TYM과 세빛캠의 대결 과연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저는 이제 TYM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좋은 점도 말씀드렸지만 네. 예. 그래도 TYM은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지금 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어떠한 지금 뭐 이렇게 반전되고 이제 어떤 평화협정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전환될 수 있는 트리거가 아직은 좀 보이지 않는 당장은. 지지부진하게 계속 늘어지는 이제 전쟁 상황에서 물론 이제 재건주라든지 이런 농기계 부분이 선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기대감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래도 이 시장을 어렵게 끌고 가는 게 대장주격인 네. 2차 전지, 폐배터리, 충전 이쪽 관련 부분에선 세비캠을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의 선택 세빛캠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님, 최근의 시장 흐름은 역시나 폐배터리인가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네. 결승전인데 그런가요? 저는 세비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저 눈빛 보고 눈치챘습니다. 자, 네. 두 분 다 4강에 역시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세빛캠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님,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세빛캠을 탑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세빛캠? 그럼요. 건식 폐배터리하고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이제 세비캄은 이제 기술력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양극화 물질에서 이제 정제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예. 역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어떠한 이제 2차 전지가 앞서가는 게 이제 미래 섹터 산업이고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빨리 다가올 부분이고 이런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에서는 이제 세비캠이 월등히 좀 앞서간다고 볼 수 있고요. 좀 쉬어 있었으니까 이제 다시 또 갈 수 있겠죠.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이제 그동안 쉬었던 부분은 사실 이 기업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뭐 아시겠지만 시장이. 대내적인 신화이다. 네. 지금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한번 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해서 세비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그럼 TYM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엮이면서 모멘텀도 형성이 많이 됐고, 올라왔죠, 또. 네. 그러면서 뭐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엄청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는 그렇죠. 보고 있어요. 네.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시장의 반응이 나오는 정도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세비캠,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사실 시장의 반응을 언제 받을까만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다만 언제 좀 주목을 받느냐,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폐배터리 관련돼서 리사이클링 ETF가 출연이 되면서 이제 예.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자금들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오면서 이제 슬슬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리를 지금 현재 단가에서 어느 정도 잡아갔다가 이전 이 고점 매물대까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어느 정도는 슬슬 또 모아가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또 탄력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세비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세비캠으로 골라주신 상황인데요.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나 뭐 압도적으로 세비캠으로 가는군요. 거의 뭐 80% 가까이 득표했고요. 이번에도 만장일치, 결승전은 세비캠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농기계 관련주죠. TYM 관해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TIM은 제가 차트상 보니까 2,800원을 돌파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매물대가 2,800원대. 거기가 이제 상단을 맞고 이제 저항으로 좀 눌릴 수가 있습니다. 예. 2,8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TYM 2,800원을 넘어주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 2,800원으로 잡아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대망의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대결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군요. 일단 DB 하이텍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적 호조가 지속되는 모습, 그렇지만 주가는 저평가라는 분석,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 맞붙는 종목이 최근 들어 참 많이 언급되는 폐배터리 대표 종목이죠. 세비캠이 올라와 있는데요. DB 하이텍 대 세비캠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가야 좋을까요? 저는 그거 이긴 요거 요거. 세비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비캠,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 역시 2차 전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 의견이실까요? 처음에는 이제 김영일 예. 전문가님하고 스타트는 조금 달랐으나 예. 마지막 종착역은 같았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세비캠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선택도 세비캠으로 갔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역시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폐배터리 이길 만한 종목을 찾기가 참 그러네요.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지만 주도주 흉내를 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그나마 2차 전지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내에서 계속적으로 순환이 나오고 있고 이제 슬슬 폐배터리 쪽이 또 순환이 다시 한번 돌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았을까. DB하이텍은 아직까지 업황이 냉정하게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우려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업종에다가 필연적으로 또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있고 굉장히 이제 뭐 좀 이쁜 그런 네.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력도가 굉장히 넘치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비캠 마지막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리플 이쁜 종목이 돼버린 세비캠인데요. 자, 이번에는 윤겸 전문가 의견도 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무슨 세비캠하고 DB 하이텍하고 굳이 이제 동물로 비교한다면 네. 세비캠은 토끼와 같다. 토끼. 토끼다.
그리고 이제 DB 하이텍은 좀 거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차이 나네요. 예. 시스템 반도체 이제 기업이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아까 전에 어디게 간다. 언급 말씀드린 대로 좀 겨울철 아니겠습니까? 네. 재고라든지 이제 디램 가격 하락이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 교란 대란 이런 부분 또 중국의 봉쇄에 의한 여러 가지 복합적 부분이 어울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이제 그 업황 부분이 이제 개선될 기미는 보이나 네. 삼성전자 주가를 봐도 최근에 며칠 상승하긴 했으나 눌림목 구간도 좀 올 수 있고 네. 어떤 이제 저점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에서는 올랐다고 보거든요. 약간 이제 횡보할 가능성도 있고 반도체하고 이제 전자 부품 예. 이런 부분은요. 그렇지만 세비캠은 토끼처럼 꾸준히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물론 이제 토끼처럼 발빠르게 뛰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깡총해서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세타 종목이 아닐까 해서 네. 그렇게 비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 다 세비캠을 골라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세비캠의 인기가 대단하네요. 67% DB 하이텍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최고의 미인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세이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트리플 예쁜 종목이죠. 네. 세비캠이 됐습니다. 네, 세비캠 이렇게 오늘자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 알아볼 텐데요. 먼저 DB 하이텍 관에서는 윤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DB 하이텍도 이제 차트상 보면 이제 5만 원 선이 좀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어요. 1차는 5만 원대까지 좀 가야지. 물론 이제 이제 거의 이제 직전 고점하고 지금 같이 거의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예. 요걸 통과하면 이제 5만 원대까지 가는 게 1차 관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DB 하이텍 5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세비캠 관련해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세비캠은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구간, 매물을 좀 소화해내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다음 목표가는 일단 14만 원, 그 다음에 뭐 14만 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17만 원까지도 노릴 수 있는 굉장히 이제 힘이 강한 종목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비캠 현재 12만 5천 원 구간인데 14만 원으로 1차적으로 잡아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17만 원까지도 오를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자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세비캠이 최종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